한독문화교류협회가 지난 5월에 부산 동강동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한독교류의 뿌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는데 우리 부산이 큰 역할을 했다 카대야. 어떤 건지 한독문화교류협회 사무실이 부산에 있는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독문화교류협회 정일아 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독문화교류협회 팀장 정일아입니다. 네, 한독문화교류협회 한국과 독일의 이제 문화교류를 책임지는 곳인데 네. 이 사무실이 부산에 있어요. 네, 일단 맞습니다. 이것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부산에 있는 겁니까? 네, 파독 간호사의 시작이 이곳 부산인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독일 명예영사관이 부산에 소재하여 사무실을 저희와 함께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한독문화교류협회를 부산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네. 명예영사관이라는 분은 독일 분이세요? 영사님께서는 이제 국적이 독일 분이시고요. 네. 이제 독일에서 나고 자랐고 국적은 독일이시지만 한국에서 또 한국말 잘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명예영사관님이 네. 또 같이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우리 한독교류의 뿌리는 뭔지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1954년에 한국전쟁 이후 부산에 세워진 서독 적십자병원으로부터 이제 1959년 정식으로 한국인 간호 인력들이 독일에 파견되었는데요. 1960년대 간호사들이 대규모로 독일에 가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한독 교류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서독 적십자 병원이 있었고 네, 거기에서 간호사분들이 최초로 1959년에 파견이 됐고 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인심을 잘 얻었으면 네. 더 와라 해가지고 1960년대 들어서 네. 이게 시발점이 됐다. 네, 맞습니다. 예, 간호사분들하고 이제 광부분들이 정말 독일에 많이 갔던 기억들을 다들 하고 계실 테고 네. 지난 5월이죠. 한독문화교류협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 목적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는 1960년대 광부 간호사 파견으로 시작된 독일 한인 이주민들의 역사를 바탕으로 양국 문화 소통과 연구 활동을 이제 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이제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면 한독문화교류협회 회원 수는 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떤 분이 가입해 있는지도 궁금한데 네, 현재 저희 회원 수는 지금까지 한 120여 명 정도 되고요. 네네. 대부분이 독일 이주민 1세대와 그 자녀들 혹은 이제 선교사, 유학생들이 대부분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법인이 올해 설립되긴 했는데 활동을 10년 전부터 이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요? 네, 저희 부산에서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에서 남해 독일마을 라운드 테이블이나 이제 미지의 다양성 북콘서트와 같은 다양한 학술 행사를 개최했고 이제 독일 코리아 재단 같은 경우에는 탈북 학교인 장대현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독일 문화 연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한국과 독일의 교류를 위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명예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독 가정과 파독 근로자, 독일인 유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부산 독일 만남의 밤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에는 한독교류 140주년을 맞이해갖고 또 책 미지의 다양성이라는 책이 또 출간이 됐는데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대부분 1세대들의 이제 이런 값진 경험들이 개인의 기억으로만 남아 있는데요. 저희는 이 현재 이런 경험들을 기록하고 다음 세대와 양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독 교류 14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1세대와 1.5세대, 2세대들이 각각 느꼈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담은 미지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네네. 내년에는 이런 테마를 영상으로 기록해서 영화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파독 광부분들 그리고 파독 간호사분들 네.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닌데 네. 그분들이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네, 맞습니다. 어떤 경험치가 있었는지 네.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나 영상으로 계속 남기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한독문화교류협회가 지난달이죠. 대한노인의 독일지회 회원 50명을 초청해서 네. 부산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한노인의 산하에 또 독일 지회가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광부로 이제 간호사로 가신 분들이 네, 이제 독일에 계시는 회원분들은 이제 독일 지회로서 독일 안에서도 또 여러 이제 뭐 지역마다 북부 지회, 남부 지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들 가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터를 잡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독일 지회 회원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어르신분들이 다양한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해드리자면 네네. 프랑크푸르트에서 오신 한 어르신은 이제 1970년에 28살이던 때에 독일에 가셔서 지하 1,400m 그리고 지열 45도였던 그 갱도를 하루에 150번 왕복하면서 20kg의 쇠기둥을 옮겼던 그런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 1,400m, 상상이 안 지열이 갑니다. 45도였던 그 갱도에서 네. 어쨌든 갱도에 들어가서 그 광물을 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동료들도 많았는데 이제 돌아가고 싶어서 귀국에 이렇게 알아보는데 문제가 생겨서 독일에 계속 이제 정착하게 됐는데 이렇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니까 희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또 말씀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삶을 들려주시고 나서는 이제 한국해양대학교 학생들과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어르신들께 질문을 드렸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조언이나 그런 덕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가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백방 노력을 했는데 네. 그게 안 쉽지가 돼가지고 않았던 여기서 거지. 그냥 한번 해보자.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셨더군요. 예. 근데 또 제독한인 1세대 분들 대부분 80세가 넘었다고 들었는데 이분들 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노후를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보내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귀국이나 정착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들도 다 지금 독일에 계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없는 분들도 대다수고요. 본인 세대에 있는 가족분들이 이제 하나씩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독 문화교류협회가 헬프 데스크 요걸 만들었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역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독일에 오래 거주하시면서 한국의 소식이나 정보를 잘 알지 못하고 아무래도 인터넷을 사용하기 힘드신 세대이다 보니까 저희 헬프데스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특히 이주에 필요한 법률, 뭐 예를 들면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하면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등 네네. 이런 실질적인 도움을 좀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요뿐만 아니라 이제 쉼터를 운영하면서 단기 체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한국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아무래도 이제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네네. 커뮤니티를 연결해드리고 특히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부산 가톨릭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그 부산 가톨릭 대학교 하하 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이제 한국 생활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헬프 데스크가 또 하나의 희망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이 그 네. 동남아나 중앙아시아에만 좀 집중돼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협회에서 또 이런 데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쪽 이제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다문화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자원봉사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헬프데스크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잘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한독 가정이 꽤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 통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꽤 계십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한 20가정 정도는 네네. 저희가 어떤- 알고 있는 가정들. 이제 네. 등록되고 네, 소통하는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1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네.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이제 독일 연금을 수령하시려면 한국에 있으시면서 네.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독일에서 맞습니다. 일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서 연금을 네. 받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매해마다 생존 확인서라고 이제 항상 이제 아직은 이제 살아 계신다라는 그런 네. 서류들을 제출을 어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만약에 독일에서 새로운 서류나 추가 자료를 좀 제출을 하라는 안내가 오면 조금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다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체류 연장이나 비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서류들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대 분들 대부분 80세 이상 네, 맞습니다. 넘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예. 보니까 또 올해 부산에 그 서독 적십자 병원이 설립된 지 70주년이 넘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되는 해는 예. 네. 이 서독 적십자 병원 설립의 의미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간호사분들이 독일에 파견 가게 된 계기였다는 의미 외에도 네네. 2018년 6월에 이제 독일이 6번째 6.25 전쟁 의료 지원 국가로 추가가 됐는데요. 이 예. 이유 이제 계기가 바로 2018년에 됐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독 적십자병원이 바로 그 의료 지원 국가로 지정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독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에는 30만여 명의 환자 진료와 그리고 6천여 명의 출산을 지원하고 한국 의료진을 또 양성하는 그런 활발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 지원 활동이 이루어진 덕분에 이제 서독 적십자병원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한독문화교류협회의 역할이 대충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1세대 분들이 이제 독일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 좀 지원해주고 네. 도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연금도 받아야 되고 네. 생전 확인서도 보내야 되는데 네. 그런 복잡한 것들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네. 또 실제로 서독 적십자병원 이 의미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의미도 좀 말씀해 주시는 거고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 독일 대사가 12월 16일 서독 적십자병원 설립을 기리는 행사를 열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행사가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네, 저희 이제 그 현재 주한 독일 대사이신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님께서는 그 서독 적십자병원의 중요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요. 뭐 이제 그 전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부산에서 서독 적십자병원의 설립 의미를 기리는 행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 그런 의미가 있네. 예. 네. 쪽에서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네, 역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죠? 예, 그렇다면 이번 그 행사 어떤 분들이 좀 오시고 어떤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지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행사는 서독 적십자병원 기념비가 위치한 그 서구에 위치한 장소에서 예. 행사가 열릴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12월이다 보니까 날씨가 많이 추울 예정이라서 그렇겠네. 예. 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많은 기관과 관계자분들이 참석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이제 주한 독일 대사님, 부산시 국제관계 대사님, 서구청장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기념비에 대한 묵념을 진행하고 주변 환경상 이렇게 조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신 1세대 서독 적십자병원 관계자분들, 이제 정덕환 교수님, 그리고 김신의 간호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부산에 거주하시는 파독 근로자분들이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저희도 이제 다른 기관에서 많이 이제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뭐 전쟁기념사업회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국가보훈부에서도 함께 자리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한독문화교류협회 좀 생소하지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당장의 목표는 저희가 이제 출간했던 미지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이제 영상으로 기록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주민 1세대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관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지금처럼 다양한 세미나와 연구 활동들을 통해서 이주민 1세대 파독 근로자 및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세대들의 한국 귀환이나 정착을 지원하고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이렇게 더 크게 구축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다양성을 강화하는 데 좀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럼 이 기록관도 우리 부산에 뭐 생기게 될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좀 남겨주신다면요. 네, 저희 현재 회원 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0여 명 정도 이제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후속 세대들의 교육에 더 이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그 예로 이제 부산 소프트웨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이제 탈북민 학교인 장대현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독일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도 이제 멘토가 되어주고 뭐 독일 연수나 이제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저희
독일 영화를 또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리도 키노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한독 문화교류 프로그램인 리도 탄뎀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한독문화교류협회 정일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부터는 이제 기온이 뚝 떨어져가 더 추워진다 하니까 예,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000